오늘은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의 저자이신 이남옥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족 상담 분야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셔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라는 책을 펴내셨는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이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엄마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표현한 네.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뭔가 이 책의 제목이 주는 의미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엄마 하면 또 좋은 면을 더 많이 부각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효라는 그런 그 사상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분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타부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긴 했지만, 제가 실제 상담에서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분명히 어머니의 긍정적인 측면과 또 무례한 뭔가 자식의 어떤 존재감이나 어떤 존중, 인정이 좀 결여된 형태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문제점을 제가 책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이제 센터를 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엄마와의 관계 네. 문제로 네. 내방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 엄마의 관계가 그렇죠. 핵심 이슈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엄마의 갈등 유형을 4가지로 네. 나눠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형화하셨고, 네. 예, 그런 부분들 조금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자녀한테 많이 집착하는 어머니들이 계시죠. 모든 어떤 본인의 삶의 의미,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데, 이게 좋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과 오감이 같은 깝깝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하나 다뤄봤고, 또 하나는 묘하게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고생한 모습을 보셨다라든지 또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 자녀들이 굉장히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주 근본적인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또 불만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또 한번 다뤄봤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요즘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키우기가 좋은 편안한 자녀가 있고 또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차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차별이 있었을 때 그 차별받은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차별이 2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특별히 사랑받아서도 그것도 상당히 그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또 사랑받지 못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족 안에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가족 안에는 어머니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사랑을 좀 건강한 형태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경에 항상 부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엄마와의 갈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특히 책에서 미분화에 네.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분화 개념을 얘기한 건 보웬이라는 가족치료학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도 보니까 이 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데, 어머니로부터 한 몸에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데 미분화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 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와 나가 독립적인 두 개의 개체이기 때문에 각자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르지 못하게 되는 이제 미분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자녀도 여기서 분화됐을 때 느끼는 어떤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한테 더 많이 함몰되게 만드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어머니로부터 건강하게 독립이 되어야만 이제는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씩 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도 하고 내 환경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사귈 수 있는데,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머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만 느끼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자신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문제로 나오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네. 그 엄마와 맺어진 네. 애착 유형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형성된 애착이 현재 삶을 살아갈 때 네. 관계에서도 네.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이런 것들 조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애착 유형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때 받은 엄마와의 관계로 인해서 나의 뇌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뇌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그 포맷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 초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좋은 애착이 형성이 되면 자녀는 이제 세 가지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소중하게 대했고, 또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줬고, 이렇게 되면 참 나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나는 응애 소리 하나만 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반응들이 오니까.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상이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세상, 타인, 남, 대표적인 게 엄마는 이렇게 협조적이구나. 그럼 남을 믿어도 되는구나. 남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타인의 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상이 생기는 거죠. 관계의 스키마. 그래서 내가 남들과 같이 지낼 때는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 세 가지 스키마가 생기는데, 이 초기에 요 스키마가 생기면 평생을 모든 관계들을 요 베이스 안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뭐 비난을 하거나 하더라도 이 긍정적인 스키마가 생긴 사람은 그 안경을 통해서, 그 스키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정말 좋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애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남는 거죠. 왜냐면 이게 되게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이미 내가 불안정 애착인데 네. 이미 내가 세상을 보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면 네. 내담자들은 너무 억울하고 그럼요. 절망적일 수 있는데, 네. 이 책에서는 뭐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좀 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걸 다룬 거죠. 예, 물론 이게 초기 애착이고, 그 초기 애착 시간에 뇌가 이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인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마치 이제 이런 그 애착에 대한 트라우마, 애착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한 번도 걷지 않은 그런 숲속의 길에 길을 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진 그 길은 사실은 굉장히 불행으로 가는 길인데, 아주 많이 초기 공사가 잘 되어 있고 늘 가던 길이라서 익숙한 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처들을 파악하고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속의 길 가다가 웅덩이도 있을 거고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걸어서 길이 날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고, 거기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는 것이 또 상담자의 역할이고, 예. 그런데 어머니와의 그 근본적인 상처들, 갖고 있었던 굉장히 마음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억누르고 피하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프긴 하지만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나는 그때 많이 슬프고 답답하고 외로웠는데 감히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들어주시지도 않고 또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억눌렀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표현을 하고 표현을 해서 그럼 어머니가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시면서 어머니가 정말 진심 어린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이어도 좋고 간접적이어도 괜찮아요. 직접 어머니가 얘기하시지 않더라도 상담자를 통해서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어머니가 돼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뇌가 새로운 경험에 이제 놓여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갈등은 뭐였냐면, 어머니라는 존재가 참 좋은 존재인데 나는 여기서 부정적인 어머니를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들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부분으로 비춰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들을 폄하하고 어머니들의 나쁜 점을 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저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상,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그 스키마가 문제인 거고, 그 스키마를 잘 조절해가는 작업들을 하고 싶은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그대로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실제로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네.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조금 어디 가서 다시 자녀들을 핥히고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경험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엄마 나 이런 것들이 서운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어머니한테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어머니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자녀를 다독일 수 있는 엄마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해 못 하실 거야. 응? 우리 엄마는 내가 오히려 보살펴줘야 돼. 그게 과연 또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일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더 근본적인 엄마의 권위나 엄마의 사랑을 정말 올려놓는 작업. 이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과정에서는 엄마에 대해서 투정도 할 수 있고, 엄마에 대해서 화나는 거 좀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었을 때 그런 교수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되게 엄마랑 화해하는 작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